KF-21 전투기가 50차 비행을 성공한 직후 미국 유명 뉴스 방송인 CNN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집중 보도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CNN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러우 사건 이후 중국과 대만에서 국지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 J-21을 격추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꼽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J-21은 물론 중국 해군의 함재기로 활용돼 J-35의 성능이 KF-21 전투기가 가진 성능보다 열등하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는 편대 구성 시 미국 공군의 F-16V 또는 F-15EX와 비교해봐도 쌍발 터보팬 엔진의 출력과 기동성 그리고 폭장량까지 매우 뛰어난 군용기체라는 언급을 포함해 강도가 강하고 무게는 가벼운 탄소 섬유를 기체에 적용해 KF-21의 기동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화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KF-21 전투기는 한국 공군 전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갑판에서 운용하는 슈퍼호넷 탐재기보다 폭장량이 많은 KF-21은 기존에는 없었던 최신 군사 기술이 다수 적용되어 있어 미티어 미사일 6발을 탑재한 뒤 중국 공군의 J-21 전투기와 충돌할 시 장거리 공중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동맹국들의 KF-21 전투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관리실장은 KF-21 전투기의 미래 비전에 관한 인터뷰 중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지상에서 이뤄진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두 시험이 모두 무사하게 통과하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본격적으로 완료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CJ5호기가 자리를 비운 생산기지 내부는 CJ6호기와 7호기의 막바지 조립이 한창입니다. 흥미롭게도 8호기부터 시작될 복자기 형태를 보시면 기존 1호기보다 더욱 뛰어난 항전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항공산업이 새롭게 시험 중인 국산 차세대 항전 장비의 시제품이며 8호기부터 시작될 복자기의 이륙 시 공동으로 병행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해진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의 보라매 KF-21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인 F-35에 없는 특별한 무장 능력을 부여하며 적군의 기갑 전력까지 확실하게 폭격할 수 있는 든든한 폭장량을 가진 전폭기 역할까지 충분히 겸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매의 무장 능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KF-21 블로건의 경우 무장창 성능 개량을 통해 F-15K와 동등한 화력을 지닌 무장창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은 다른 국가들의 무장 대비 최신 세대의 무장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능 대비 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었기에 KF-21 동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폭장량을 보며 록히드 마틴과 보잉 등 세계 방산 기업들은 한국의 보라매를 곧 라이벌로 둬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생겼고 한국 공군이 대단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한반도를 수호할 수 있으며 주변국들의 도발에도 처참한 응징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KF-21이 활주로에 나오는 영상을 또 한 번 공개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엔진을 비롯한 모든 장비의 조립과 도색까지 마친 완전한 형태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람의 전투기가 폭장량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예고했으며 무장창 개량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앞서 시작될 세 번째 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더미형 무장창 대신 실전에서 사용할 진짜 무장창, 즉 폭장량에 관한 정확한 무게 측정이 시작되는데요. 활주로에 첫 발을 내딘 KF-21 3호기에 이어서 4호기는 이번 달부터 진행될 엔진 가동 시험과 활주로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5호기와 6호기까지 차례대로 연달아 무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개발 일정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차례대로 KF-21 12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해군에서 소열을 제기하지 않아도 항모함 제기용 KF-21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해군이 한국형 항모에 탑재하는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으며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재기 등 총 300대 이상을 판매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F-35는 하이엔드급, 스텔스 전투기고 KF-21은 4.5세대, 로우급 전투기라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냐며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의 갭 차이를 KF-21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배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뉴스 매체인 뉴올리언스 페트럼은 KF-21이 사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발표해 화제인데요. 매체는 북한이 최대 속도 마하 40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력 불균형 문제가 떠올랐다고 밝히며 이에 한국도 맞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함재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발사에 성공한 나라도 모든 3국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해 이르면 올해부터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합참에 요청하는 절차는 무기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 무장 탑재 중량을 감안하면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하 5 이상의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비행체를 바탕으로 급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각에선 KF-21이 앞으로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F-35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등장해 F-35가 장악한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KF-21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한국 정부가 공개하면서 허황된 주장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X2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군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